네. 네. 자, 지금 영상에서도 만나보셨는데요. 네네. 오늘 알아볼 직업은 학습지 교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학습지 교사라고 하면은 좀 친숙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좀 네. 드실 텐데요. 뭐 어렸을 때 학습지 해보신 경험 거의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오셔서 잘못된 것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모르는 문제도 한 번씩 알려주시면 아, 그때 뭔가 문제점이 해결되는 기분도 있고요. 맞아요. 또 잘하면 엄마처럼 칭찬도 해주시고요. 또 못하면 진짜 엄마와 같이 이렇게 꾸중을 듣기도 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교사는 이제 어머니와 같은 교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릴 때 학습지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없죠? 저 일일 공부 기억나세요? 매일매일 오는 한 시험지, 장씩. 한 장씩 오는 시험지, 일일 공부. 네. 그거 한 1년치 한 번에 한 적도 있어요. 아이고. 안 해갖고 네. 엄마 화나서. 저는요, 이렇게 작은데 매일매일 날짜 쓰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선생님 오시기 직전에. 그렇죠. 예. 그거. 네, 뭐 A급이 은행 뭐 이런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선생님 오시기 1시간 전에 몰아서. 서진 씨는 또 학습지에 대한 전문가시잖아요. 맞아요. CF CF 찍으셨으니까. 선생님 청문했습니다. 좋습니다. 저 예전에 저도 아이템풀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눈썹 높이 뭐 이런 것도 있고 파란 펜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보면 학습지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막 좀 시간 지나서 잘못하면 엄청 쌓여있고 한꺼번에 하기도 하는데 그래요. 학습지 교사란 말이 이제 직업에 친근감이 가는데 이거 정확하게 어떤 직업을 학습지 교사라고 하는 걸까요? 네, 학습지 교사라고 하면요. 일단 학습지를 받아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네. 과목별로 학습진도 체크하고 뭐 내용을 지도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습지 교사들은 이제 학생은 담당하기 때문에 그 학습비에 대한 교육비까지 납부까지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 하나하나 집에서 하기 때문에요. 어머니를 항상 뵙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과 함께 이제 학습 진도에 대해서 같이 상담도 하고 그렇게 교육에 조언도 드리는 상담센터까지 역할을 하시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학습지 교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문형 학습지 교사랑 홈스쿨형 학습지 교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안 여쭤볼 수 없죠. 네. 방문형 학습 지도사, 네. 학습지 교사와 네. 이 홈스쿨형 학습지 교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방문형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하루에 한 10군데에서 15군데를 다니시면서 직접 방문을 하시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신청하신 부모님을 대구로 방문을 해서 1대1로 이제 개별 학습 지도를 하게 되는데요. 홈스쿨형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는 교사의 집으로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옛날엔 과외식이라고도 볼 수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1대1 지도도 하기도 하고 그룹형으로도 이제 지도를 하기도 하는 거라서 어디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나중에 말씀드릴 급여나 이런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는 아무래도 네. 홈스쿨형 학습 지도사가 더 적게 받겠네요. 자기네 과연 집으로 그럴까요? 이거 그렇지 조금 않나요?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공부방이라고 해서 정말 아이들 다 모아놓고,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공부하는 그래요. 거 이런 것들도 있는데 혹시 그 공부방하고 홈스쿨링 학습지 교사 비슷한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거 맞고요. 일단 홈스쿨형 학습지 교사라고 하시면 좀 어색하신데 공부방 하시면 되게 친숙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공부방을 하시는 게 그게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게 확실히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를 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뭐 교원에서 나오는 빨간 펜 중에서 수학의 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전문으로 해서 홈스쿨형을 해서 공부방을 차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차리시는데요. 뭐 교원 같은 경우는 학습지 빨간 펜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정도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또한 뭐 다른 천재 교육에서는 또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자를 좀 선정을 하시고 나서 회사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시작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저희가 그 공부방은 친숙한데 홈스쿨은 좀 친숙하지 않은 이유가 영어랑 한글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 맞아요.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무슨 학습지에도 되게 많은 회사가 있네요. 엄청 많죠. 그러면 이제 회사를 선정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그 홈스쿨형 그 학습지 회사를 좀 안내를 드릴게요. 현재 교원 빨간펜에서 운영하는 수학의 달인 공부방이 있고요. 재능교육에서 진행하는 WIZ 공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웅진 홈스쿨 공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성출판사 푸른의 공부방 그리고 YBM 시사영어사에서
운영하는 홈스쿨, 그리고 논문 전문 그 한우리 독서 토론 논술 등이 이제 공부방이 여러 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정기적으로 이제 설명회를 열어요. 네. 그래서 실제 발로 좀 뛰시면서 설명회를 들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제 내가 홈스쿨을 해서 성공한 사례 같은 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례를 보시면서 내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도 좀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학습지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매 업체마다 공부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참고할 만한 사이트 어디가 있을까요? 네, 참고할 사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빨간펜 수학의 달인 같은 경우는 www.달공.com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다음에 푸르넷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www.푸르넷홈.com 하시면 되고요. YBM 같은 경우 영어 관련된 홈스쿨은요. www.ybmhomeschool.com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회사마다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를 하시면요. 합숙 교육 이 있거나 혹은 일주일 혹은 2주일 출퇴근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나신 후에 하시기 때문에 꼭 그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사업 설명을 꼭 들어보신 다음에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뭐 자료 화면에 나오는 저런 선생님 같은 네. 분들이 아이들 교육시키시면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사랑과 전쟁이 자주 나올 법한 내용이기도 하네요. 예. 네. 어쨌든 근데 이 홈스쿨 뭐 학습 지도사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뭐 교육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학습지 교사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홈스쿨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이제 가르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운영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아는 분이셔야 됩니다. 네. 따라서 실제 기업에서 채용을 하실 때요, 서류 전형하고 면접 전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언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영어나 중국어를 하시는 경우는 간단하게 어학 테스트를 하시기도 하고요. 뭐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네. 어차피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요. 영어나 중국어 같이 회화를 잘하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언어는 또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네, 뭐 영어 같은 경우 파닉스 같은 경우도 새로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요. 다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실력을 갖고 계신지 체크를 하는 게 바로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배치가 될 것 같고요. 아직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점프업 하실 수 있도록 기업에서 제대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 뭐 아이들을 한 번도 가르쳐보지 않은 분들이라도 네네네. 크게 부담 없이 일단 내 실력을 한번 테스트 받아보고 부족하다면 또 교육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도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일단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고 나면 요거 이제 집에다가 바로 차리면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홈스쿨형 같은 경우는요, 집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주말일라 분들이 정말 네. 편하게 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집에서 하게 되면은 뭐 방 한 칸을 한다거나 혹은 거실을 좀 크게 한다면 거실을 좀 꾸며서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내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뭐 시간이 된다면 밥도 챙겨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단점이 하나 있다면 네. 이제 늦은 시간까지 하게 된다면 이제 뭐 가족 남편분이라던가 아이들의 이제 생활에 조금 약간 지장이 있을 수가 돈만 있어서 많이 벌어주면 네, 그렇죠. 이해합니다. 이게 뭐. 바로 네, 대한민국 그럼요. 현재 남편들의 그럼요. 마음이니까요. 많이 벌어준다면 다 이해하죠. 그 정도야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그게 조금 너무 불편하다, 그걸로 해서 좀 약간 힘들다 하시면은 상가형 공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그맣게 빌려서요, 가정집처럼 꾸며가지고 할 수 있는 홈스쿨형 학습지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홈스쿨형 학습지 교사 네. 이렇게 교육을 업체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본인의 네. 집이나 아니면 상가형이나 이런 곳에 공부방을 차리시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주말엘라 분들이 하시기에 네. 정말 딱인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은 아니고요. 이제 방문형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방문형 이제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제 채용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졸 이상을 선호를 하시는데요. 보통은 4년 대졸 이상으로 채용을 하시지만 전문 대졸이셔도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제 보통 유아라든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제약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자신이
이분이 뭐 국문학과를 전공했거나 수학을 전공하셨거나 특정 전공 학과가 있으시면 조금 더 우대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전공을 조금 더 살리셔서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나중에 학원을 창업하길 희망하시는 분들도 경험 삼아서 한번 경력으로 쌓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네. 서진 CF에서 그 방문형 학습지 교사였어요? 아니면 홈스쿨형 학습지 교사였어요? 잘 기억이 안 그게 나요. 누구 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세트장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의 집이었던 네.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이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방문형 학습지 교사가요 영업도 뛰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예, 이거 네. 그러면 이제 소심쟁이 우리 주말엘라 분들은 나 좀 되게 잘 가르치고 싶은데 영업을 뛰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못하겠다. 영업을 뛴다는 게 저희가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면은 아이들 모집하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 스티커 같은 것도 주고 그림책 같은 것도 주고 맞아요. 이러신 분들이 다 방문형 학습지 교사들인가요? 그럼 우리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말해봐요. 빨리. 어느 회사마다 다른데요. 근데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중고등학생이나 이렇게 그런 쪽에서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영업이라고 해서 뛰어다니면서 정말 발로 뛰는 영업이 아니라요. 이렇게 보통 회사에서 보통 처음에는 일정 회원수를 주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을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이 친구를 잘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잘 관리돼서 이게 입소문이 나서 커지게 되면 네. 번지게 되면 그것 또한 영업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주의할 점은 요즘에는 어머니들도 다들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영업을 한다는 느낌이 딱 들기 시작하면 오히려 반감을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업을 한다라고 먼저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이게 정말 잘 가르치는 소문이 나서 자연적으로 영업되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영업의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여기 저희 파란 펜 찍혀있는 라이터 어머님들한테 돌리면서 한번 시켜보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직접 하는 그런 영업이 아니군요. 네, 그것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할 수도 있고 각기 다릅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아이들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영업을 한다는 느낌을 주시면 아마 부모님들이 뭐 불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정말 아이 한 명을 잘 가르쳐서 만약에 성적이 쑥 올랐어요. 네. 그러면 영업이 필요 없습니다. 엄마들 그렇군요. 입소문이 자자해서 꼭 그거 해야 되는 데서 다 같이 하는 맞아요, 경우가 상당히 맞아요. 많다고 그렇죠. 하니까 이것도 또 회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비용도 많이 받는 거죠, 급여도. 그러니까 오히려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 될 수도 그럴 있을 수도 것 같다는 있습니다. 생각이 네. 들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영업을 조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업 말고 나는 교육만 하면 안 되나 하는 주말엘라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요. 그런 방법도 있나요? 그럼 홈스쿨용으로 가야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곳은 이제 영업은 따로 영업사원이 있고 또 교육을 하는 학습지 교사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한솔하고 프레벨이 있는데요. 영업사원이 따로 있고 방문 학습지 교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이실 수 있고요. 예, 이곳이 아니더라도 보통 처음 방문 학습 교사를 하시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배정을 다 해주세요. 예, 그래서 뭐 각 지역마다 어떤 각오를 이미 배정을 기본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고 입소문을 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생기시거나 이랬을 때가 좀 여기서 문제가 관리가 되죠. 안 된다 하면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뭐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불만, 컴플레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부모님 일이 가장 커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만족도보다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의 만족도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아이들의 상황이 어떻게 지금 학습이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또 이 아이의 특징은 뭔지 뭘 더 잘하고 있는지 칭찬하고 또 주의할 점을 같이 알려주시면 부모님도 만족하시기 때문에 내 친구 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근데 학습지 교사 하시는 분들은 약간 위가 크셔야 될 것 같아요. 한 10군데만 띄워도 선생님 이거 좀 드시고 하세요. 음료수 맨날 갖다 주시잖아요. 드라마도 그러니까. 근데 우리 방문형 학습지 교사의 그 일정 관리가 되게 궁금합니다. 정말 10군데 다 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뭐 출퇴근 시간도 다 다를 것 같은데 주말에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주말엘라 같은 경우 남편이 싫어할 것도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왜 싫어한다고 돈 버는 거 무조건 다 좋아해.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남편분도 있겠지만 네.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일단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요즘엔 기본적으로 주 5일제를 보통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말에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워낙 요즘에 바쁘다 보니까 뭐 빠지는 경우가 되면 보충학습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저 밤 늦게 끝나기도 하는 것도 이제 보충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3-4번, 그러니까 당일 전에, 일주일 전에 미리 얘기를 하면 참작을 해주지만 당일날 갔는데 만약 안 와서 결석이 되는 그런 나쁜 그 결석의 예가 3-4번 정도 반복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보충 안 해준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시면은 주말에 대한 보충에 대한 거는 부담을 덜 수가 있고요. 그게 좋겠네요. 네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고객을 길들여라. 이런 그렇죠. 말을 그것도 하나의 할수 있겠네요.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늦게 끝나지 않는. 미리 잡고 가야겠네요. 네. 그리고 가족분들이 너무 저녁을 있는 걸 너무 늦게까지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유아 대상으로 하시면 아이들이 늦게 끝낼 수가 없잖아요. 일찍 자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아 대상은 8시 전후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그래요. 아이들 대상도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자신에게 꼭 맞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또 방문형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요새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10군데 뭐 이렇게 돈다고 하면 뭐 본인이 운전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오토바이를 하나 사셔갖고 국내 순회할까요? 다니셔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걸어 하고요. 다니시네요, 저 그렇죠. 선생님은. 자, 보통 도대체 몇 군데 정도나 방문을 하시나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10군데에서 15군데 가시는데요. 네. 실제 학생을 지도하시는 시간은요, 한 10분에서 15분 그거밖에 안 내외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거를 체크하는 시간이고요. 다시 점검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이 짧아서 한 30분 텀으로 다른 곳을 방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시는 곳도 아파트 단지가 큰 경우에는 뭐 1단지 갔다가 2단지 갔다가 뭐 동으로 움직이시고 네. 하루에 그 단지만 도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그럴 경우엔 참 좋겠네요. 네, 그런 경우에는 집 근처로 좀 선택을 하셔서 가시면 좀 부담이 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회원이 적은 지역은 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런 경우는 본사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좀 짜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메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좀 진행하실 때 차가 있으시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릴 수 그래요. 있습니다. 아니, 오토바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전거. 먼 거리가 아니라면 그렇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주말에라 분들이 하기에 딱인 것 같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나에 좀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아주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홈스쿨형 학습지 교사 그리고 방문형 학습지 교사 우리가 두 가지 학습지 교사를 알아봤어요. 네. 그렇다면 이분들이 좀 어떤 분들에게 적합하겠다 이 직업이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학습지 교사기 때문에요. 좀 이렇게 교육 관련 전공하신 분들에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혹은 학원 강사라던가 과외 해봤던 경험도 괜찮으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회원 관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필수고요.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일정이 자꾸 변경이 되고 그리고 학생 수가 늘어날수록 일정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정 관리 능력도 좀 필요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수업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동과의 친밀함 유지랑도 그런 게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밝고 책임감이 좀 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어머니들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필요하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지 교사가 10군데를 넘게 다니잖아요. 방문형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된다는 점 그렇죠. 네, 기억해 주시면 편하시겠습니다. 근데 네. 엄마 마음은 엄마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말에라 분들이라면 정말 더없이 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홈스쿨형하고 방문형 학습지 교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알짜 정보는 거의 다 나왔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 몇 가지 우리 정미 씨가 이제 해주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네. 학습지에 대한 추억들 하나씩 다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일 학습 같은 경우를 하루에 다 했어요. 1년 7일. 진짜로 안 걸려, 엄마한테 걸려갖고.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어머니 잠깐 안 계시 다반지 보고 벗기고. 지능적으로 한 2개씩은 틀리죠. 저는요. 다 빠지면 어머니가 의심하니까.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계산기 있잖아요. 네. 계산기로. 계산기로. 이거 암사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계산기를 사용했던 적이 주판 세대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판 세대. 그렇죠. 네. 지금 이런 것들 우리 엄마 어머님들 죄송해요. 아시면은 우리 또 아이들이 어떻게 계산기 갖고 두드리지 않나 그래, 이런 거 알 수 맞아요. 있으면 네. 뭐 추억 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파란펜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많이 하고 뭐 장모 같은 경우는 한자를 위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프레벨이랑 한솔 같은 경우는 이 출판사를 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뭐 독서나 논술 같은 걸로 되게 유명한데 한 번 엄마가 다 시켜주면 처음은 찔끔찔끔씩 하다가 뒤에 되면 앞은 왜 수학 그래요, 보면 맞아요. 집합 새까만데 뒤에는 허연 것처럼 앞에만 새까맣게 다 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예. 그게 참 가격 자체가 사실 저렴하지는 않아요. 맞아, 맞아, 고가의 맞아요. 가격인데 어머니는 맨날 그걸 보면서 한숨을 쉬셨던 기억이
기억이 아직도 났네요. 뭐 두 분은 뭐 혼나가면서 공부 잘하셨던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3남매인데요. 이제 언니 오빠들은 시켜주고 저는 안 시켜줘서 이제 공짜로 옆에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오빠 가르쳐 주시면 제가 옆에서 질문하고. 네,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따로 내 이름으로 좀 시켜주셨으면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좀 서글픈 기억이네요, 이거는. 가슴이 아프네요. 괜찮은 전략이네요. 그것도.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방문교사나 홈스쿨링을 하실 때 아이를 가르치는 동생이 있으면 동생까지 옆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계속합니다. 1+1으로 우리 애도 그거 같이 봐요. 해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또 전략이 나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정미 씨 중요한 얘기 부탁드립니다. 요거 보니까 재량껏 제가 이거 좀 먹나 봐요, 그죠? 그러면 난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얼마 정도 수익이 될까요? 그러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느 회원을 몇 명 정도 갖고 있느냐, 어느 지역을 다니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적게는 80만 원이고요. 많게는 솔직히 한 700만 원까지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요? 네, 왜냐면은 이제 인기가 많고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게 되면은요, 엄마들이 이제 앞다퉈서 이제 신청을 하시기도 하고 또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늘리시는 방법으로 좀 더 많은 가구를 방문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뭐 평균적으로 한 15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급여 차이가 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 지금 보면 일주일에 3번 막 이렇게 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하기 전에? 그 한 가정을 그러니까요. 진짜 뭐 주 1회 아니에요? 주 1회? 예, 주 1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주 1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10가구면은요, 일주일이면 예, 계산이 되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확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아이들의 레벨에 따라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급여라든지 이것도 조금씩 달라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네. 이게 노력하는 만큼 그래요, 볼 수 그래요. 있어요. 80만 원에서 700만 원. 이게 너무 격차가 크네요. 극강이죠. 그렇죠? 그럼 80만 원 버는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하나 정도 하시고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많이 간 횟수에 따라서 그거가 되는 거니까 대단합니다. 네, 경력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어찌되었던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에 대한 보람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그런 보람은 이제 나중에 잠깐 접어두고 이게 아무래도 일이다 보니까 이 일의 학습지 교사에 대한 가장 큰 뭐 매력이라든지 장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교사라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선생님하면 여타 다른 직업들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좀 높은 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좀 낮아서 일단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고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이 또 자유롭다 보니까 저녁 오전에는 자기 집안일을 하시고 오후에는 이제 보통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일정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보람을 빼놓으실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습지 방문형 같은 경우에 잘해서 소문이 나서 다른 친구에게 또 소문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그 보람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는 보통 1년 단위로 담임선생님이 바뀌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한 번 하시게 되면 오래 하면 몇 년 동안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정신적 멘토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홈스쿨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교적 그래도 저렴한 편에 속하는 창업 비용으로 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하면 되니까 그게 뭐 어떤 신청이나 허가 뭐 이런 것들을 따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홈스쿨이요? 회사에서 따로 허가를 주시고요. 개인 사업자로 아마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데 지금 학습지 같은 거 아직 할 나이는 아닌가요, 아이가? 이제 뭐 프레벨이나 이런 거는 할 나이긴 한데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지금 따로 보내지는 않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직 어리죠. 저는 어렸을 때 워낙 많이 해서 저요. 저희 친정엄마가 많이 힘드셨대요. 어렸을 때 너무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딸아이에게 혹시 시키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 부모 마음은 다 똑같나 봐요. 이게 참,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직업 앞으로의 전망 좀 들어볼게요. 예, 뭐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도 학습지가 있었지만 지금도 학습지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상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학습지 교사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시장이 지금 많이 안 하시지 않냐라는 얘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지금 대교라든지 프레벨이라든지 새로운 학습지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생에서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요. 영유아까지 내려가고 있어서 진짜 한글 기초부터 영어 발음부터 아이들 놀이 치료와 이제 결합시킨 그런 상품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점점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선생님들도 좀 더 특색 있는 선생님들이 계속 요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제 대교라든지 이런 커다란 방문 학습지 그 기업에서는요. 반드시 어떤 직무를 하든지 학습지 교사를 거치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경영 지원으로 가시거나 교육기획으로 가시거나 다른 직무를 하시더라도 처음에는 반드시 학습지 교사를 거치시는 현업을 거치셔야 또 이렇게 관리자로서 그렇군요. 또는 다른 직무를 할 수 있게끔 네. 해주시기 때문에 학습지 교사만이 아니고 교육 업체로 나의 경력을 쌓고 싶다. 네. 이런 분들도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끝은 창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성이 도전해 볼 만한 좋은 직업, 학습지 교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